네. 지금 곽종근 같은 경우는요. 곽종근은 방금 나온 뉴스가 진짜 황당해요. 혹시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무슨 이게 내용인지 봤더니 예. 어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요. 종북 세력 유튜브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종북 세력은 뭡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면 경각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 그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 못 하는 존재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결정권을 잃을 정도로 어떤 멘탈이 약하거나 혹은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어떤 지위가 거기에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정말로 사회적 약자, 뭐 신체적 약자들한테 하는 사실 그것도 뭐 무슨 뭐 어떤 뭐 심리학적인 용어거나 뭐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곽종근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입장을 뭔가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가스라이팅. 이런 사람이 장군을 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무려 삼성 장군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 장군. 그것도 특전사령관이어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 그 부대의 장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전사령관과 삼성 장군이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이용당하고 결탁된 게 다 드러나니까 저 사실은 유튜브 보고 가스라이팅 당했어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도 진짜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한번 싹 바꿔야 돼요 진짜. 그런데 저는요 곽종근에게 진짜 가스라이팅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구죠? 그럴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종근의 진술이 오염됐다. 오염시킨 건 누구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김현태 단장이 오늘 또 고백했잖아요. 또 어제 또 이야기하고 계속 뭐 아주 구체화됩니다. 어제 이제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서 딱 멋지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예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건지 알려주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게 이것만한 가스라이팅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스라이팅이 벌어지니까 김용현 장관이 가스라이팅 한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 하나 가져온 거예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게 김현태 단장이 그 발언을 한 게 일단 성일종 의원 전에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그럼 형사 재판, 형사 수사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은 조서로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것들을, 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불리한 것들은 다 언론 플레이 하는데 기소 네. 판단 그리고 지금 이 장군들에 대해서 한 뭐 영장 판단, 기소 판단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상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할 만한 정황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전혀 공개 안 되게 싹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피의 사실을 숨겼어. 다른 피의 사실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아주 취사 선택으로 그것도 공개를 했더니 바로 반박이 당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만 언론들의 살살 흘려서 하고 있어요. 이거 검찰도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진짜 검찰 개혁도 해야 돼요. 심각해요. 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이게 뭐 인주당식 뭐 정치인 수사 못하게 하는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님이 헌재에서 유리한 증인 신문이 나오면 진술이 나오면 그거를 바로 물타기 하려고 대통령님한테 불리한 조서를 딱딱 단독으로 뿌려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데다가. 신기해요. 이런 극악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한동훈 라인들 검찰에서 다 드러내고 완벽하게 검찰 개혁해서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 진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이 기사 네. 보셨나요?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 뗀 거 누가 봐도 이것도 검찰이죠. 검찰이 흘린 네. 거겠죠. 뭐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되죠. 뭐 이게 기사 제목이 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라는 계엄군의 지침이 내려갔다라는 단독 보도인데 이게 전형적인 프레이밍의 어떤 그 악영향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 뭐냐면 부정선거 세력이 만일 서버 폭파한다면 그거 막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안전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실 정의로운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지금 본문에서 표현을 하냐?
탈취하려는 사전 모의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몰아가요. 네. 탈취. 그럼 이런 식이면 가령 정말 불법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지금 체포를 한 공수처는 납치를 한 거잖아요. 뭐 일종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 프레임이- 체포, 불법 체포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이 계엄군이 계엄령 하에서 영장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다 적법한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더더욱 그렇겠으나 그게 아니어도 지금 이 사람들은 계엄군이니까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도 탈취하는 작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한겨레, 경향, 오마이, 뭐 JTBC, MBC 보면서 와 얘네들은 정말 왜곡하는 프레이밍이 엄청나구나라고 느끼는 걸 검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왜 이런지는 우리 장채곤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래요. 또 또 한동훈입니다. 고등학교 학연이에요. 아까는 마포고가 문제더니 그리고 한동훈이 현대고. 안 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힘들어지고 우리 정부가 힘들어지는데 한동훈이 안 낀 데가 없어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한동훈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다면 지금 박세현이 그 밑에 서초동 편집부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들 뿌리 뽑아야 된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공식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창작 소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휘하의 수방사 1경비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방사 경비단장은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요. 이렇게 진술이 다른데 경찰 측에서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나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물증이 있어요. 최민희의 민주당 텔레그램 자기들이 그쵸. 공개한 거거든요. 예. 신분증 보여주고 국회 들어갔다 경찰이 안 막더라. 그리고 민주당의 이 중진 의원인 안규백이 김현태 단장을 국회에서 만났대잖아요. 그렇죠. 지하 그 통로 의원회관이랑 국회 본관이 지하로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만났는데 나 왜 체포 안 하고 그냥 보내줬어라고 안규백이 자기가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이런 멀쩡한 증거들이 있는데 국회 봉쇄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니 했다는 일부 관계자들의 소위 말해 튀는 진술. 이 튀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할 수는 없죠.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4대4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통령이 진짜로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지금 의결을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면 애초에 군부대가 당장 거기에 인근에 배치가 되고 계엄령을 발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미 지금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견한 군인의 숫자도 250명 그런데 뭐 장관이 이야기하니까 거기 좀 더 못해서 280명 이거 가지고 300명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한 사람을 끌어내는데 보통 한 4명 정도를 잡는데 그러면 300명 끌어내려면 1200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 본회의장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좌관부터 해가지고 아예 일반 유튜버들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점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끌어내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수천 명이 필요한데 250명만 파견을 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그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대통령이 아닌 중간에 누군가 의사 결정을 잘못해서 그 전달을 잘못해서 아 여기 지금 군인들이 이렇게 배치된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한 뭐 중간 간부라던가 뭐 장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왜곡된 내용들이 가령 그 밑에 있는 가령 오늘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수방사 단장이죠. 뭐 1경비단장. 예, 네. 1경비단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특전사 쪽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가 자기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하다가 전달된 내용들이 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곽종근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본인이 공포탄과 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현태 단장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막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뭐예요? 계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 예. 네. 어, 박진우 여- 여- 계엄사령관. 네. 박안수. 네.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육참 총장이죠. 네.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그 위에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의지를 꺾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는 네. 계엄사령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그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만일 특전사령관한테 그런 걸 시켰으면 계엄사령관한테 안 시켰겠어요? 오히려 계엄사령관한테 그걸 시킨 다음에 네가 전달해라고 하죠. 그런데 특전사령관한테 그걸 시켰는데 계엄사령관이 그걸 꺾는다? 지금 계엄사령관이랑 대통령이랑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밑에 국방부 장관 있고 그 밑에 계엄사령관 있고 그 밑에 특전사령관이 있고 수방사령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계엄사령관이 그 반대되는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으면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지시에 가까울 거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진술에 일부 튀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부라면 당연히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저 4명 아까 김계리 변호사의 말을 끊고 그냥 일어나는 그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그 4명은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닙니다만 근데 그 오전에도 또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네. 직접 신문할 수 있겠냐. 그것도 못하게 막았죠. 네. 이거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는 허용하냐? 대리인한테 이야기해서 대리인이 이렇게 질문하게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앉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 내용의 본질은 차이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갑니다. 90분밖에 안 준 시간이 그 아까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물으면 이런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바로 묻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측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야기를 하는 거죠. 난 너네들이 변론을 충분히 못하면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으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그럼 국회 쪽에도 정청래가 직접 신문하면 안 되죠. 근데 다 다 해요. 시키잖아요, 그거는. 다 해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그 판사들이 뭐 평의를 통해서 다 같이 정한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 논리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뭐 권력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다. 세상에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 탄핵 심판받는 이 사람만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속도 되어 있는데. 저보다 약한 사람. 왜냐하면 우린 적어도 구속은 안 돼 있잖아요. 반대로 네.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는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맞아요. 기세 등등하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으면요 그 어떤 법을 올려도 입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 나온 김에 모 베테랑 정치부 기자랑 언론사에서 만나서 티타임 하면서 방송 네네.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 기자들이랑 점심 저녁 먹는 게 일이거든요. 나 이제 어디 장관 간다. 나 뭐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대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청래는 뭐 장관은 못 갈지 몰라도 차기 민주당 당대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기자분한테 들은 내용이니까 아니라면 뭐 항변해도 좋습니다만 장경태 의원 있잖아요. 네. 자기 중기부 장관 된다고 아예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려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네. 기자가 듣고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장경태가 프로필이 어떻게 되죠? 경력이 어떤 경력이 있죠? 그냥 평생 민주당에서 그냥 대학생 위원장하고 정치한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것도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정치만 했어요. 근데 기재부 장관, 아니요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자기 젊으니까 뭐 벤처 뭐 이런 걸 하고 싶나 봐요. 아... 네, 뭐 벌써 자기들은 그렇게 장관 자리 누가 간다 그걸 기자들 앞에서 기자 앞에 말한다는 건 전 국민한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의중을 알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자기가 대통령 꼭 돼야 되는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깜빵 뭐 아니면 백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뭐 하고 싶으니까 충성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너는 중기부 장관, 너는 법무부 장관 이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
헌재에 나오는 증인들이 그 위세 때문에 위축될 거면 정청래 직접 신문을 더 막아야 된다라는 목회인님 말씀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합리적인 거죠. 그게 예. 너무나.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의 뭐 중요한 이 헌재 증인 신문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통령 측 진술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들 다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 신청을 내일 헌재가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홍장원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따지고 홍장원에게 노란한 한동훈의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야 너 여자 속옷 보정물은 뭐 본질이라서 대답을 했고 이건 왜 대답 안 하냐 본질이다 이게 대답해라 라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압박을 계속해야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다시 나오려고 준동하려고 하는 이 배신자들의 싹을 밟는 일이다라는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종혁, 네. 뭐 김종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김종혁, 뭐 정성국, 뭐 이런 사람들 슬슬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동훈 2월 달이면 등판합니다. 2월 지금 중간 지났습니다.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는 등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뭐 한 20년 30년 밀리지 않을까. 계속 등판론만 나오는 정치인 되지 않을까. 한번 유승민이 그랬거든요. 등판만 해봐라 어떻게 되나 진짜. 솔직히 했으면 네, 좋겠어요. 한번 해봐라. 그리고 했으면 완전히 정치권에서 영원한 낭인이 되게끔 밟힐 만큼 밟혀서 떠나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정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 조원 CNI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에 네. 양자 대결을 쭉 붙였어요. 이재명 대 김문수부터. 김문수가 1등입니다. 우파 중에서는 이재명이 김문수한테 이기는 조사긴 해요. 근데 격차가 적다는 거잖아요. 예, 격차가 네. 가장 적습니다. 한 자릿수인가 뭐 한 10% 정도 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좁은 격차고 나머지 홍준표나 오세훈도 다 더 격차가 커져요. 그런데 제일 큰 게 한동훈인데 이재명하고 한동훈 양자를 붙였는데 이재명 표는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19% 받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20% 포인트 가까이가 한동훈이 나오면 차라리 안 찍는다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중도 거리는 사람들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통령 버리라고 하면 보수가 분노하고 중도가 외면해서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고 했는데 그게 한동훈이 딱 처한 꼴이에요. 보수는 한동훈을 보면 분노해요. 중도는 야 저 보수에서도 지지 못 받는데 뭘 하고 외면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 꼴이 한동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되어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 만연한 그 중도병자들을 치료하는 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치료하지 말고 그냥 중도당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중도 그것도- 표방하는 사람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뭐 준석이랑 같이 합치든지 말든지. 너네끼리 한번 잘 해봐라. 이런 네.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선명하게 투쟁을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지율이 그동안 안 올랐던 게 투쟁을 너무 안 해서라는 걸 확인한 장면입니다. 네.